요즘 아파트 경비 채용 공고가 나오면 경쟁률이 수십 대 1인 경우가 허다하다고 해요. 은퇴한 퇴직자들이 몰리기 때문인데요. 최근 들어 60년대생들이 본격적인 은퇴를 시작했으니 앞으로 이런 일자리의 경쟁률은 더욱 치열해질 거예요. 아무래도 은퇴한 고령자를 뽑는 직종이 많지 않은 데다 별다른 기술 없는 경우는 경비나 청소 같은 직종에 몰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퇴직 후 남성분들이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괜찮은 일자리 하나를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바로 요양보호사인데요. 그거 중년 여성들 일자리 아냐? 하시겠지만 최근 들어 남자 요양보호사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해요. 좋은 대학을 나오고 누구나 알만한 대기업을 퇴직한 사람들이 은퇴 후 직업으로 요양보호사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남자 요양보호사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소개해드릴 테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알아두면 삶이 힘이 되는 채널 매일 3분입니다. 남자 요양보호사 총정리. 첫 번째, 아무나 할 수 있나?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성별, 나이, 학력이 무관하니 누구나 응시가 가능하고요. 정해진 교육시간만 이수하면 시험은 누구나 합격이 가능한 수준이라 남자라도 자격증 따는 건 문제가 되지 않아요. 다만 요양보호사 업무의 특성상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기도 해요. 일단 흔히 하는 말로 요양보호사 일이 똥기저귀 치우는 거라고 하잖아요. 이런 일의 특성상 봉사정신도 있어야 하고 사명감도 있어야 가능한 일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부분이 요양보호사가 대부분 여성들이라는 사실이에요. 남자들 많은 곳에서 여자 혼자는 잘 지낼 수 있어도 여자 많은 곳에서 남자 혼자 잘 지내기 힘들다고 하잖아요. 일단 처음 요양보호사 교육을 받으러 가면 소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다 여자들이에요. 이 사이에서도 꿋꿋하게 교육받고 잘 적응할 수 있어야 해요. 여성들이 많은 직종에서 일했다거나 여성분들 사이에서도 문제없이 잘 지낼 수 있는 성향의 분들이 하시면 좋아요. 남자 요양보호사가 가장 힘들어하는 게 일보다는 여성들 사이에서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는 문제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아픈 어르신들을 케어하는 일이 본인의 성향에도 잘 맞는지도 생각해 보시고요. 남자 요양보호사 총정리. 두 번째, 어떤 일을 하나? 기본적으로 남자 요양보호사도 여자 요양보호사와 같은 일을 해요. 다만 남자 환자를 케어하는 경우나 힘을 쓰는 일들을 더 많이 맡아서 하게 되고요. 방문 요양의 경우는 청소나 요리 등 살림 부분이 많다 보니 여자 요양보호사를 선호하거든요. 그래서 남자 요양보호사의 경우는 주간보호센터나 요양원 등에서 일하게 되는데요. 여성 환자분들이 많다 보니 이런 분들 케어는 여자 요양보호사가 하는데요. 그래도 남자 요양보호사와 소통하면서 은근히 이뻐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또 요양보호 일이 무거운 환자를 옮기거나 하는 힘을 써야 하는 일들이 많은데 이런 부분에서도 남자가 유리하고요. 또 간병일이 아무래도 체력적으로 힘든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다 보니 주간보호센터나 요양원에서는 남자 요양보호사를 원하는 곳들이 많아요. 그리고 대부분 팀 단위로 운영이 되는데요. 남자분들 같은 경우 오랜 직장 생활을 통해 사회 경험이 풍부한 점도 이런 데 적응하는 데 도움이 돼요. 요양보호사분들이 하는 일에 비해서 처우가 열악하다고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남자 요양보호사가 늘어나면 이런 부분 개선에도 더 속도가 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주간보호센터 같은 경우는 송영이라고 환자들이 오고 가는데 운전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남자들은 대부분 운전에 능숙하기 때문에 이런 점도 일하는 데 도움이 돼요. 남자 요양보호사 총정리. 세 번째, 남자 요양보호사의 단점은 일단 낮은 급여가 가장 큰 단점이 될 거예요. 현재 요양보호사의 급여는 최저시급 수준으로 월 200만원 정도인데요. 좋은 직장에 다니다가 퇴직한 입장에서 이 정도 급여가 만족스럽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돈을 벌기 위한 직업으로 선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요. 퇴직 후 소일삼아 하면서 봉사도 하고 일하는 보람도 없는다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가능한 일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의 단점은 사회적 시선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남자들은 하지 않는 여자들의 일자리라는 편견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좋은 직장 다니다 퇴직하고 하는 일치고는 사회적으로 낮게 보는 시선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체면이나 남들의 눈을 많이 신경 쓰는 타입이면 이 일이 맞지 않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외에 요양보호사 업무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텐데요. 몸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돌보는 일이다 보니 말 그대로 똥기저귀 치우는 문제부터 환자들의 폭언이나 폭력, 그리고 환자가 사망했을 경우 느끼는 심리적인 어려움 등이 있어요. 또 여기도 사회다 보니 센터와의 갈등, 다른 요양보호사와의 갈등, 사회복지사 등과의 갈등처럼 다양한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요. 남자 요양보호사 입장에서 육체적인 어려움보다 이런 정신적인 어려움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남자 요양보호사 총정리. 네 번째, 남자 요양보호사의 장점은 퇴직하고 나면 아무래도 일자리를 구하기가 쉽지 않죠. 남자들의 경우는 전기, 조경, 건설, 택배업 등 육체적으로 힘든 일자리가 대부분이에요. 이런 일자리는 사무직만 하던 입장에서 육체적으로 견디기 힘들 수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취업도 만만찮기도 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남자 입장에서 요양보호사는 다른 일자리에 비해 육체적인 난이도는 좀 낮은 편이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장점은 다른 자격직이나 직종에 비해서 취업이 잘 된다는 점이에요. 센터나 요양원 등에서는 남자 요양보호사를 원하는 수요가 많거든요. 그런데 요양보호사는 여성의 일자리란 생각에 아직까지 도전하는 남자분들은 많지 않거든요. 우리나라는 초고령 사회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는데요. 갈수록 이런 요양보호 쪽의 수요가 더 많이 늘어나게 될 거예요. 그리고 만족스러운 수준은 아니지만 매년 요양보호 분야의 처우가 조금씩 개선이 되고 있거든요. 퇴직 후 10년 정도는 충분히 일할 수 있으니 이런 점을 감안해봐도 긍정적인 면이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간병일을 배운다는 게 장점이에요. 혹시 나중에 배우자나 가족 중 누군가가 아프다면 본인의 경험이 도움이 될 수 있고요. 또 자신이 더 나이가 들어 늙었을 때 내가 요양원, 요양병원, 실버타운 등 어디에 갈지를 선택하는 데도 이런 경험이 도움이 될 거예요. 본인의 경험보다 확실한 노후 준비는 없잖아요. 어르신들을 케어하면서 얻은 지식과 경험이 내 노후 모습을 그리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 싶어요. 남자 요양보호사 총정리. 다섯 번째, 어떤 마음으로 일해야 할까? 퇴직했더라도 50대 후반, 60대 초반이면 아직 젊은 나이죠. 일을 통해 삶의 보람도 느끼면서 또 현실적인 차원에서 연금이 나오기까지 소득 공백기를 메우는데도 요양보호사 일이 도움이 돼요. 과거 다양한 이력을 가진 퇴직자들이 도전하는 만큼 각각의 개성이 모두 다 다른데요. 사회생활 할 때 마음을 내려놓고 늘 낮은 자세로 힘든 일, 굳은 일은 내가 알아서 먼저 하고 더 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일한다면 청일점으로 일하더라도 칭찬받고 대우받으면서 일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요양보호사는 아무래도 환자들을 돌보는 일이다 보니 이런 부분에서 좀 세심한 노력이 필요해요. 아픈 어르신들은 다정다감하고 상냥한 스타일을 좋아하시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남자 요양보호사가 여성들보다는 불리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무뚝뚝하고 말 수 없는 분들이 도전하면 환자들과의 관계가 힘들 수 있어요. 이런 분들은 고치도록 노력하셔야 하고요. 어르신들은 좀 애기 같은 면이 있으세요. 그래서 어르신들을 내 손주 대하는 것처럼 다정하고 상냥하게 그리고 사랑으로 대해주는 마음가짐이 있어야 해요. 그래야 환자도 편안하게 느낄 거고 환자와의 관계가 좋아야 본인도 즐거운 마음으로 일할 수 있어요. 큰맘 먹고 시작했는데 즐겁게 오래 하면 좋잖아요. 지금까지 남자 요양보호사에 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이 일을 돈을 벌기 위한 방편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100이면 100 오래 하지 못할 거예요. 다만 말씀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내 성향에 맞겠다 싶은 분들에게는 퇴직 후 남자 직업으로도 요양보호사가 괜찮다 싶어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려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해 주시고요. 저는 매일 3분 대표 큐레이터 송한결이었습니다. 늘 행복하세요.